네, 반갑습니다. 클리넴의 청소부장 여인성입니다. 이 시간에는 클리넴과 이제 계약이 되고 일을 진행해 나가면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어떻게 청소를 하는지 대략적인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금액들이 몇백만 원 하는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만나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조금 비용도 들지만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자로 고객님께서 어디 무슨 동 몇 호 청소해 주세요, 몇 월 며칠 날 얼마에 청소해 주세요 하면 저희들이 이제 피드백을 드립니다. 피드백을 성실하게 청소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두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 계약을 하고 나면 하루 앞날 들어가기 전날 비밀번호를 주시면은 이제 항상 이사가 끝나고 나면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청소를 보통 이제 일 시작하는 시간은 7시 반쯤에 시작을 합니다. 진주나 사천 뭐 이쪽 지역 서부 경남 쪽은 그럼 청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미소나 순구에서 장비 검증을 합니다. 장비가 없이 청소를 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요즘 거의 없습니다. 동네에 옛날에 바켓 하나 들고 다니던 아줌마들, 할머니들, 그런 분들이 이제 간단한 청소를 해주시고 인건비 받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청소하고는 요즘은 완전 차원이 틀립니다.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있듯이 유튜브에서는 많은 내용들이 공개되고 있고, 그리고 검수를 어떻게 해야 검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까지 유튜브에서 일련의 과정들을 고객님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도 이제 경기도에서 활동을 했지만 요즘에 이제 고향에 내려와서 서부 경남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요새 안목들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대충 하는 업체는 없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제 청소를 대략 설명을 드리면 안방으로 이제 들어가죠. 안방부터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방에 들어가면 저 안쪽에 드레스룸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새 아파트는. 드레스룸은 그 조그마한 창이 하나 있어요. 바람이 통일하고 창틈이 매우 더럽습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거 이제 청소 깨끗이 하죠. 뭐 특별한 도구를 써서. 근데 그리고 드레스룸은 바닥 쪽에 공간이 작아서 먼지를 빨아내기가 청소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 수작업으로 손으로 안으로 다 밀어 넣어서 닦아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 벽체나 선반 위에는 말할 거 없고요. 화장실을 들어갈 것 같으면 화장실 청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팀들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팀은 고압 세척기를 많이 씁니다. 고압 세척기를 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화장실에 잘 지워지지 않는 때를 지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독한 화공약품을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압 세척기로 해보지도 않고 독한 약을 쓰면 아무래도 몸에 안 좋은 어떤 그 세정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고압으로 일단 다 청소를 해냅니다. 고압이 좋은 거는 뭐냐면 배기구나 배수구에 보면 그 배기구도 그렇고 한풍기라고 하죠. 그 주위만 말고 파이프 안으로도 이만큼 때가 묻어가 있습니다. 그걸 일일이 다 청소하기가 손이 다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때는 이제 고압으로 싸서 씻어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수구도 보면 뭐 덜어내고 뭐 닦고 하는 과정들은 누구나 하는 과정들이죠. 근데 이제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부분에 그동안에 쌓여있던 침전물들로 인해서 더러운 게 많습니다. 그것도 고압으로 또 씻어내고, 그 다음에 장이 있죠. 장하고 장 틈 사이가 뭐 요만큼 있습니다. 그 안에는 뭐 어떠한 것도 들어가서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고압으로 씻어내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리고 장 또한 포맥스라는 재질로 만들었기 때문에 물이 가도 되는 재질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진짜 먼지가 좀 심하다 싶으면 고압으로 씻어내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는 이제 두 가지 큰 관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샤워부스 안에 유리가 있죠. 유리가 있는데 유리는 정말 유튜브 보고 하면 여러분 다 지워지죠. 이렇게 깨끗이 지워집니다. 라고 하지만 100% 다 지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리가 잘 된 거울들은 그리고 유리들은 금방 다 지워지기도 합니다만 보통 가면 3, 4년씩 한 번도 안 씻었죠. 그러면은 유리도
나노 크기의 입자가 있습니다. 엠보싱이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비누에서 묻은 계면 활성제 때문에 그 틈 사이로 조그마한 그 비누 입자, 때 입자, 단백질 지방 입자들이 박혀 있습니다. 문신처럼. 그러면 이제 제가 씻어내면, 뭐 관리가 잘 된 집은 100%다 지워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한 80% 정도 지워진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렇게만 해도 깨끗하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러면 저 사람은 80%밖에 일을 안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말 잘하는 고기량의 유리를 닦을 수 있는 사람도 100%는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화장실도 말고, 그 화장실에 그 유리 말고 또 관건이 욕조입니다. 욕조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씻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욕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유지방이 많이 묻어 있고, 단백질도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다 분해를 해서 다 그 뭐 손으로, 다 씻어내야 광택이 짜르르하게 납니다. 바닥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줄눈들이 막 새까매져가 있죠. 관리를 잘 된 집은 오히려 새 집보다 더 깨끗한 집도 있습니다만 보통 대략적으로 다 좀 더럽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업체에서는 질산제를 써서 질산제가 나왔습니다. 이제 질산제를 티그린이라고 하죠. 써서 씻어내는데 저희들은 일단 고압으로 한번 씻어봅니다. 고압으로 씻어내서 만족할 만큼 퀄리티가 나온다 그러면은 티그린이나 질산제는 안 쓰는 걸로 합니다. 질산제를 한번 쓰고 나면 물을 많이 써서 씻어내야 됩니다. 그게 다 독한 약간 그 화학성분이 강한 약품들이기 때문에 물을 깨끗이 씻어내지 않으면 좀 더러운 거 좀 치우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몸에 안 좋은 거를 묻혀놓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물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일단 고압으로 한번 씻어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오면 일단 방이 있고 방 위에 등이 하나씩 있죠. 요즘은 방충등이 나와서 등에 벌레가 안 들어가게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어떤 그런 등이 많이 나와 있는데, 뭐 기존에 나와 있던 등은 벌레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이제 탈거를 해서, 특별한 경우만 빼고 다 탈거를 합니다. 특별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 방충등은, 거기 그 벌레가 들어가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방충등은 자꾸 붙였다 뗐다 이렇다 하면 안에 벌레도 없는데 괜히 유경만 생기고 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만 깨끗이 닦아내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옛날에 오래된 집에 프로지오 같은 경우 한 10몇 년 전에는 여기다가 요즘 나오는 가벼운 등 카바를 쓴 게 아니라 통유리를 썼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무겁기도 하고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고객님한테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꼭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약간의 이제 남자 인부가 한 사람 도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추가금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 요즘은 거의 뭐 유리로 된 데는 없기 때문에 제가 뭐 하거나 여자분들도 하거나 해서 다 떼서 청소를 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방 안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걸레바지가 상당히 그 위에 여러분들이 청소를 하신다고 해도 바닥만 닦지 걸레바지 위에는 잘 안 닦아서 먼지가 많습니다. 그거 싹 닦아내고, 벽도 요즘은 고급 벽지일수록 때가 많이 묻습니다. 아시다시피 모양을 이렇게 엠보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틈 사이에 먼지가 많습니다. 벽도 닦아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풀이 가끔씩 묻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10년 된 집에 들어가서 도배 언제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한 2, 3년 전에 했다고 그러는데, 2, 3년 전에 한 도배 한 집에 풀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또 청소를 또 풀도 깨끗이 닦아 드려야 되고, 풀도 결국은 몸에 안 좋은 성분이기 때문에 깨끗이 닦아 드리고, 그 다음에 전경구, 이 전기 꼽는 데 보면 많이 더럽습니다. 그거도 이제 일일이 다 손으로 닦아내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면 또 큰 방에는 베란다가 조그맣게 하나씩 있죠. 옆에는 또 그 보통 보면은 에어컨 실외기실이 있습니다. 요즘은. 옛날에는 밖에 있었지만 요즘 안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실외기실에 먼지가 좀 많습니다. 근데 저 실외기실에 또 다행스럽게 물이 빠지는 하수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물이 안 빠져나가게 되는 경우도 한 번씩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에어컨 하시는 분들이 그 실외기실 청소하는 걸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돈이 되니까. 그런데 요즘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실외기가 내부로 들어온 지가 이제 한 10년 정도 돼 가는데, 실외기실이 상당히 더럽죠. 그래서 에어컨 청소하시는 분들이 에어컨만 대충 하고 가는 게 더 수익이
낫죠. 그래서 에어컨만 하고 가시고, 원래 실외기실은 에어컨 파트인데, 저희들이 이제, 예, 거기도 결국은 이제 먼지고 뭐고 씻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눈치 봐가면서 고압했습니다. 밑에 물 한 방울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뭐 최대한 조심을 해서 안에 먼지를 씻어내려면 실외기실을 더럽게 이렇게 문을 닫아놓고 쓴지면 엄청나게 더럽습니다. 거기가 만병의 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베란다, 네. 베란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가보면은 많이 더럽죠. 베란다 청소 그 하수구도 보면 먼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란다도 물로 깨끗이 씻어내고, 그 앞뒤로 있는 창을 깨끗이 닦고, 그리고 문틈이라고 하죠. 네. 문틀이라고 하죠. 문틀이 상당히 더럽습니다. 보통 대부분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데, 검은 먼지가 조금만 묻어 있어도, 네. 그런데 거기 십수년 된 페인트 자국도 있을 수도 있고, 네, 상당히 더럽습니다. 네, 상당히 더럽는데, 이제 그거 깨끗이 정리하고, 다 프로들이 하는 일입니다. 깨끗이 정리하고, 그, 홈에 있는 새까만 때까지 다, 네, 청소를 다 합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 뭐 조금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마음가짐은 그렇게 해서 청소를 합니다. 주방으로 가볼까요? 주방에 가면 후드가, 네, 일반인들이 청소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후드가 또 많이 오염되어 있으면 후드 주변에 전부 다 기름입니다, 여러분. 싱크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쩍 만져보면 끈끈합니다. 거기 후드에서 100% 소화를 다 못 해내기 때문에, 그래서 싱크대도 유지방 제거제로 깨끗하게, 네, 닦아내야 됩니다. 닦아내야 되고, 정말 관리가 안 된 집은 싱크대 안에 장을 때가 묻으면 거꾸로 뒤집어서 쓰는 데도 있고, 그래서 싹 드러내서 깨끗이 씻어서 다시 네, 끼워 놓기도 합니다. 네,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봐야 될 게 싱크대 하부입니다. 하부를 이렇게 막아 놨거든요. 그걸 떼내고, 안에 보면 네, 새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공사하시는 분들이 거기다가 쓰레기를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네, 일부러 쓰레기를 집어넣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하는 과정에 먼지가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또 오래된 아파트도 거기는 사람이 손이 안 가는 데기 때문에 신압으로 조금씩 쌓인 먼지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것도 다 뜯어내고 청소를 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집 같은 경우에는 그 주방 상판이라고 하죠. 인조 대리석 밑에 보면 그 주방 상판을 자르고 난 다음에 사실은 닦아서 올려놔야 되는데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안에 보면 네, 엄청나게 먼지가 많습니다. 그거까지 정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밖을 나오면 아트월, 네, 먼지 엄청 묻어 있죠. 네, 깨끗이 닦아야 되고, 요즘은 간접등 홀이 있습니다. 간접등 넣는 이렇게 포켓이 있죠. 위에 보면 거기도 다 먼지를 다 빨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도 등 위에도 먼지가 많이 앉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밖에 이제 유리는 네, 밖에 쪽까지 닦아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청소하시고 난 다음에 외부등을 서비스로 닦아달라. 이거는, 네, 짜장면 한 그릇 먹고 난 다음에 짬뽕을 하나 서비스로 달라. 그거랑 똑같습니다. 사실상, 외부 창문은 네, 단독 상품이고, 그거는 이제 거의 집 청소하는 거랑 비슷하게 견적이 나오는 단독 상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청소는 집 내부 쪽에 청소를 하는 거고, 외부 창은 또 작업이 상당히 내가 위험하기도 하고, 그 밑에 또 예를 들어서 뭐 도구를 하나 떨어뜨려가지고 바람에 날려서 어떤 창문이라도 이렇게 스크래치가 가거나 하면 그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도,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게 외부 유리창 청소고, 더군다나 서부 경남에는 외부 유리창 청소를 전문적으로 유리를 떼지 않고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몇 군데 없습니다. 몇 군데 없는데, 그 몇 군데 안 되는 업체 중에 저희는 한 군데인데, 해드릴 수는 있지만, 그걸 무료로 해드릴 수는 없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하여튼, 큰 창, 네, 틈틈이, 전부 다 깨끗이 정리가 다 된다. 사면을 다 보면, 여러분 생각보다 거기 청소할 게 많습니다. 잘하시는 분이 거실에 있는 큰 창에 붙으면, 거실, 문틀 청소만, 네, 잘하시는 분도 많이 들어오면 2시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힘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작은 방에 들어가면 조그만 장 하나씩 있죠. 딱 그 보면 그 서랍이 들어가 있는데 서랍이 네, 이 서랍 이것도 원리가 뭐 언더레일, 사이드 레일, 그 다음에 그냥 끄집어내고 나오는 거 하여튼 여러 가지 레일들이 있습니다. 이 레일을 사람들이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왜 다 탈거를 안 하려고 하냐면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남의 집에 청소하러 갔다가 서랍을 고장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그 언더레일 말고 사이드 레일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보면 베어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레일 옆에 보면 조그만한 베어링들이 들어가서 이 서랍이 부드럽게 갔다 왔다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사이즈도 차락하게 재서 딱 넣어놨는데 잘못 끼웠다가 안 들어간다고 세게 한번 넣는 순간 네, 거기서 구슬이 몇 개가 두르르 흘러버리죠. 그러면은 청소하러 들어갔다가 네, 잘못하면 남의 서랍장도 물려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잘 뜯어내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뭐 웬만한 업체들은 요즘 진주 시내도 그렇고 사천 뭐 진주 창원 마산 이런 업체들은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다 그걸 탈거를 다 합니다. 네. 근데 거기 이제 저기 경기도에서는 탈거를 하면 추가 금액이 붙죠. 근데 이제 유튜브를 보신 여기 그 지방의 분들이 퀄리티는 그 유튜브에 거하고 똑같이 해달라고 하면서, 예, 금액은 사실상 그 지방 금액은 13,000원 이상 잘 안 줍니다. 사실 좀 너무, 네, 타이트한 금액인데, 저희는 그렇게 받고도 그 전부터 다 탈거를 해서 청소를 하고 해왔다. 그래서 탈거를 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이유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럼 또 뭐가 남았습니까? 하여튼 청소를 하면, 신발장. 네, 신발장 쪽에 가면, 신발장에 이제 관건은 바닥도 반건이지만, 네, 유리가 깔끔해야 되죠. 처음에 문을 열고 딱 들어왔는데 유리에 때국물 하나 있으면. 그래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신발장 안에 내부도, 또 청소를 하시는 분들도 신경을 많이 쓰지만 집에 오시는 분들이 처음에 신발 벗으면 신발장부터 먼저 보니까 그 신발장은, 네, 다른 외부의 주택 같으면 대문이죠. 그래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다 장도 다 탈거를 해서 깨끗이. 어떤 경우에, 제 같은 경우에는, 테이핑이 이렇게, 선반이 테이핑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테이핑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 MDF를 물에다가 넣고 씻으면 큰일 나지만, 테이핑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빨리 씻어내면 뭐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많이 더러운 경우에, 옆에 테이핑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물에서 씻기도 한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청소를 안 하는 데는 없다. 그래서 어디까지 청소를 하십니까? 이러는데 청소를 안 하는 데는 없습니다. 물론 조금 신경이 들어가는 데도 사실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베란다 옆에 붙어 있는 대피실, 자고 보면은 집에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 담배 피우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많이 오염도 안 돼 있을 뿐더러, 네, 그런 데서 시간을 투자하느니 차라리 화장실에서 10분을 더 써서 화장실을 더 깨끗이 하는 게 낫다. 이런 거는 있을지는 몰라도, 손이 안 가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청소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사실, 딱 이맘때 많이 간둡니다. 여름에. 왜 그러냐면, 네, 열심히 땀 흘려서 청소하는데, 이제 고객분들이 와가지고 막 청소 열심히 안 한 것처럼 의심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괴감을 느끼고 그냥, 네, 그만두는 경우가 지금 이 시기에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제 믿으시고 맡겨주시면은, 네, 요즘 청소 업체들이 저뿐만 아니고 많은 업체들이 많이 상향 평준화 되어서, 뭐 저희는, 제 입장에서는 제가 제일 잘한다고 보고 있지만 또 다른 업체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좀 청소 업체를 믿고 맡겨주시면은, 네, 일부러 예를 들어서 하다가 실수로 빠지고 가는 경우는 있어도 일부러 일을 수월하게 하려고 빠지고 가는 그런 경우는 없다. 그래서 이제 검수를 하시거나 할 때, 이건 실수했구나. 사람도 알잖아요. 그죠? 이건 실수했구나 싶은 거는 그냥 한번 썩 봐주시는 것도 괜찮고, 야, 이건 정말 괘씸하다. 이거는 알고도 이거는 빠뜨리고 갔구나.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청소인데, 이것 때문에 전문가들을 불렀는데, 이 전문가들이 우리한테 눈속임을 했구나. 이런 경우는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청소는 정말 믿고 맡기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요지로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네. 일단 안녕히 계십시오. 또 다른 또 시간이 만들어지면 그때 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